여러분들은 서류만 보던 공무원과 한 번도 지지 않았던 25년 경력의 군인과 맞붙는다면 누구를 승자로 선택하겠습니까? 심지어 병력의 수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명나라는 여진족들에게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강해져 가는 여진족 부족이 보이면 다른 약한 여진족 부족을 지원하여 서로 견제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왕조를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국방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잘 수행되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 이 일을 담당하던 군인들을 모두 조선으로 보내어서 여진족 부족들을 견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국가가 누르하치의 후금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암군을 거쳐가며 명나라는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자원 모든 것들은 후금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후금을 큰 위협으로 판단하고 10만의 군사를 보내어 후금국과 전쟁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가 조선도 참전한 사르후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진 가장 큰 이유는 후금군의 기동력을 분산된 명연합군이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병력의 수는 명나라가 더 많았지만 분산되어 공격하는 바람에 실제 전투 시에는 후금군의 병력이 더 많았습니다. 이 전쟁 이후로도 몇 번의 뻘짓을 한 명나라는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산해관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나타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원숭환입니다. 원숭환은 문관 출신으로 군대와는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학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군사학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고 살았습니다. 이를 알아본 명나라는 원숭환을 산해관으로 보냈습니다. 산해관으로 간 그는 산해관에서 지키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200리 앞에 영원성을 건축하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방어선은 강력하여 누르하치조차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명나라 정국에서 고재라는 인물이 요동방어선의 총책임자로 부임했고 그는 영원성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원숭환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영원성에 남았고 아무 지원이 없는 고립된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은 누르하치가 영원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영원성 전투입니다. 누르하치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영원성의 병력은 고작 1만 명 내외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원숭환은 지식은 많았지만 전쟁을 지휘해 본 적 없는 말 그대로 백면서생이었습니다. 후금군은 누르하치의 지휘하에 있는 동안 연전연승으로 사기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 후금군은 공성전에 대한 경험 및 장비까지 풍부한 최정예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금군이 영원성을 뺏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숭환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우신조로 명나라는 당시 네덜란드의 대포인 홍위포를 30문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원숭환은 이 홍위포를 배치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다른 화약 장비 역시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성밖의 백성들을 들이고 청야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1626년 2월 19일 후금군은 영원성에 도착 진을 치게 됩니다. 도착 직후 누르하치는 원숭환에게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 항복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원숭환은 너의 병력이 13만 명임을 이미 알고 있다 말하고 홍위포를 쏘아 항전의 의지를 보입니다. 2월 20일 후금군은 새벽 3시부터 영원성 남서쪽을 공격하였으나 이를 파악하고 있던 원숭환은 화기를 사용하여 격퇴합니다. 이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후금군은 다시 남쪽 성벽을 공격하였으나 모든 공격 수단을 파악하고 있던 원숭환은 전부 다 막아냅니다. 2월 21일에는 늦은 오후에 공격을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누르하치가 직접 장병들을 독려하였으나 점령에 실패하였고 이 시점에 준비해온 대부분의 공성 장비를 잃게 됩니다. 이날 이후 영원성을 함락할 수 없다고 생각한 누르하치는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전투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겪은 첫 패배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백면 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실록에서 그는 회의 때에도 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쟁터에서 용맹하지도 않은 채 내 얼굴만 쳐다보니 답답하다. 곡식이나 훔쳐먹는 쥐새끼 같은 말로 수하의 장수들과 자식들을 어목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 뒤 마음의 병을 얻은 누르하치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 세상엔 누가 봐도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 결과는 이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결과를 가정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실행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원숭원의 이야기였습니다.